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PD 수첩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힘이 빠지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최근에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격려 메시지를 받았다는 언급을 했다가 대통령실이 선을 정확하게 그어줬죠. 그런 적 없다. 그래서 아마도 인요한의 운명은, 혁신위의 운명은 안타깝게도 실제 여기까지가 끝이 아닐는가 싶습니다. 여러 혁신안을 내놨지만 당에서는 별다른 호응이 없었던 상황이고, 이런 배경에는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를 자신의 위기 탈출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고, 이건 사실 용산 대통령실도 혁신위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는 같아요. 그게 혁신이든 개혁이든 쇄신이든 영남 중진 3선 이상의 방을 빼서 용핵관이나 검핵관을 꽂는 총선 용의 움직임이든 그것이 뭐든지 간에 말이죠. 근원적으로 보면 인 위원장을 통해서 여러 변화를 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먹혀들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이미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연결지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에 대한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될 수 있겠고요. 결국 인요한이란 사람이 소리 높여 외치더라도 절대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윤핵관 험지 출마, 당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인 위원장이 처음부터 당 지도부와 윤핵관의 희생을 요구를 했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보이고, 앞으로도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기도 합니다. 김기현 대표와 윤핵관들의 백기투항은커녕 반발만 불렀습니다. 윤핵관과 중진 의원들은 지역 활동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혁신안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분위기인데요. 거취가 가장 주목이 됐었던 인물 중에 부산 사상구의 장제원 의원, 친윤계 핵심 중에 핵심으로 불렸는데, 이분이 백의종군은커녕 오히려 존재감만 더 크게 보여줬고요. 허탈함과 분노가 장제원 의원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용산과 원조 윤핵관의 대결에서, 대통령과 장제원의 싸움에서 장제원 의원이 승리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갈등은 사실 예고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여의도 정가에 떠돌았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때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용산에서 김기현 지도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다. 근데 중진이나 지도부들은 우린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지게 만들려고 하느냐, 문제를 삼으려고 하느냐,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사면해 놓고 구청장 후보로 마치 공천을 주라는 식의 압박을 해놓고 왜 우리가 책임을 지냐, 우리는 못 진다, 용산에서는 당신들 그렇다면은 혁신위원회라도 받아라.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인요한 위원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진과 용산 간의 싸움은 그때부터 예고가 됐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경우에는 개인기가 훌륭해 보이지만 대부분 용산의 묵인이나 암묵적 동의 아래 그동안 움직여왔다고 보는 게 맞겠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인요한 위원장이 아니라 용산과 국민의힘 주류인 원조 윤핵관의 싸움이었던 거죠. 영남 3선 물러가라, 주호영 방 빼라, 장제원 방 빼라, 이런 거 사실 중진들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하죠. 특히 장제원 의원 입장에선 무지막지하게 억울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장제원 의원의 희생을 바라고 사상구를 또 비워주면 자신의 후배들이나 용산에서 일했던 행정관들을 공천해서 뭔가 국민들이 보여지기에는 국민의힘도 바뀌고 있구나, 어쨌든 그 사람이 용핵관이든 검핵관이든지 간에 장제원과는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인물들의 면면을 좀 바꿔주면 새롭게 당이 바뀌어나가는 그림처럼이라도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쨌든 원조 윤핵관들을 쳐내야 되는데,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이 너무 오바를 해버린 거죠. 윤 대통령이 격려했다 어쨌다를 거론해보면서 윤핵관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 해봤지만
대통령실이 대통령은 당내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딱 밝힌 거 보면 그냥 당내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워딩은 사실 해외에 대통령이 지금 나가 있는데 국내에 돌아가는 꼴을 보고 부글부글 하고 있다라는 방증처럼 느껴져요. 이제 선 넘지 마라. 우회에서 경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인 위원장과 혁신위의 활동은 거의 끝나간다고 보여지고요. 혁신위 활동이 조기 마감되면 김기현 지도부도 위태로워지는 그림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벌써 김기현 대표가 곧 물러난다는 썰까지 돌고 있고 버스 92대와 4,200명을 동원한 사상구의 장제원 의원만 이번 1라운드에서 기세가 등등한 걸 확인시켜줬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장성철 평론가나 보수 패널들이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지만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철규 의원과 크게 한판했다? 싸웠다? 라는 설이 있었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 자리를 장제원 의원이 가고 싶어 했는데 사무총장 자리에서 이철규가 물러나고 보름도 안 돼서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이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 얘기니까 뭘까? 대통령은 장제원이나 이철규 둘 다 좋아하는데 사실 나는 이철규가 더 좋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안 그래도 상심이 매우 크셨다고 보여지는데 갑자기 인요한이라는 사람이 지역구를 버리라고 하면 저 같아도 열받아가지고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내가 대통령을 만든 사람인데 지역구를 버리라고? 인요한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네? 라는 걸 넘어서서 대통령이 이제 나를 혹시 버리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국민의힘을 접수해서 대통령은 윤핵관 중심으로 용산의 힘 시즌1도 해봤고 멀쩡한 당대표도 하나 날려봤고 윤핵관 정치스쿨 신청해서 이게 윤핵관들한테 정치를 배워보니까 내용도 별거 없어요. 마스터를 이미 했다 이거죠. 이준석도 날리고 장제원도 날려보고 이제 내 중심으로 진짜 새 판을 짜겠다. 이게 용산의 힘 시즌2가 이제 개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윤핵관들이 빠진 자리에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을 지칭하는 이른바 찐핵관 이런 사람들을 내려보낼 거라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 실제 참모들과 비공개 오찬을 또 했다고 전해지잖아요. 뼈를 묻을 각오를 해라 이런 격려를 또 했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원조 윤핵관들의 어떤 신경전이 이제부터 개막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대선 이후에 새 대통령이 자기를 중심으로 여권을 재편하는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일까? 그런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노태우도 했고 김영삼도 했고 노무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명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노태우는 50을 청산하겠다 이런 명분이 있었고 김영삼은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한다, 하나회를 해체한다라는 그런 그림도 함께 보여줬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전국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지역주의를 우리가 해소해야 된다라는 명분도 있었고 이제 삼김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DJ 정치도 지워버리자 이런 명분 아래 대통령이 여권을 중심으로 자기 세력들을 규합했었죠.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제일 아쉬운 건 이게 권력 암투로만 비춰지지 대통령에게 어떤 명분이 있어서 국민의힘을 본인 중심으로 재편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명분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대통령 본인이 나는 이런 명분으로 당을 재편해서 이런 명분으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과 자웅을 겨루겠다 이런 각이 서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명분이나 각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사람만 얼추 바꿔서 나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는 그림을 만들어 보겠다 이 정도의 그림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즉 정치라는 것은 명분이다. 저는 그 명분이 대통령에게 없는 한 이런 식의 여권 재편은 어느 누구에게도 동의를 받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제가 숟가락을 얹고 가봅니다. 대통령과 원조 윤핵관들의 싸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국면에선 더 활발하게 벌어질 거잖아요.
대통령은 여권 재편 싸움에서도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어느 누구를 모셔오더라도 장제원으로 상징되는 원조 윤핵관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찍어 내릴 수 있을까? 저는 대통령께서 패배하실 거라고 미리 예상해 봅니다. 박 PD 수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